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 20조 매수 임박, 코스닥 3천닥 가기 전에 에코프로 50만 원 간다. 자, 2차 전지 과연 이제부터는 왜 또 시작하게 될지 그런 방송을 좀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과거 닷컴 버블을 다시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드디어 거의 역사, 이게 거의 26년 만이죠. 26년 만에 이 대하락을 끝내고 드디어 강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라는 이런 지시를 또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지 오히려 지금이 끝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이 삼성이죠.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현재까지의 상승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상승장 속에서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지금 거의 아직 2배도 못 올랐죠.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코스피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이 6월이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많이 올라봐야 지금 이제 한 50%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히려 지금 저는 코스닥은 지금 앞으로 못해도 5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증시의 상승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 20조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된다 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20조가 매수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고 하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최근 들어서의 달러에 대한 부분, 달러가 약세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이 달러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달러가 강세될 이유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또 엔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보면은 환율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지금 단 며칠 만에 그 달러가 거의 1,400원 근접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1,420대 정도를 깨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이 25년 들어서 지켜주는 자리를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오히려 강한 하락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뭐가 된다? 굉장하게 또 굉장하게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2022년, 23년 이때죠. 이 당시에도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금리와 함께 환율이 올라다 다시 또 눌렸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얼마? 16조 원치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환율 1,500원 돌파한다 만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11월에 뭐예요? 당장 작년 11월에 외인이 14조 원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율만 봐도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14조 원을 매도했다가 16조를 매수했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은 뭐다? 이제 환율 하락이 시작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환율 하락이 시작되죠. 이제 미국도 또 뭐 하기 시작해. 제가 얘기했죠. 미국도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 연준 의장이 바뀌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뭐 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과거 16조가 아니라 지금 20조 이상이 들어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20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섹터를 움직일 것인가를 눈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 자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든 사도 상관없어요.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도 보면 알겠지만 로봇,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 다 골고루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오늘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최대 영업 실적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 섹터들도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수급 자체는 너무 골고루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사야 되냐는 안 중요해요. 다만 외국인이 이 20조를 어디다가 쓸어 담을 건가를 봤을 때 최근 보면 아시겠지만 당장 이번 주에 외국인이 그 월요일에 매수했던 게 뭐다? 그냥 에코프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매수했던 것도 그냥 생 에코프로예요.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이게 또 안 찝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를 사고 있죠. 다만 우리가 오늘도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는 아니어도 정말로 많이 샀을 거다 볼 수 있는 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보면은 에코프로 수급이 어제보다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도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런 반사익이 돼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존에 사고 있던 에코프로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뭐예요? 과거 작년 이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시장이 무너질 때 외국인이 2년 동안 지금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년 동안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끌어올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비중이 지금 30%, 4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현재 50만 원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장됐다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 외국인이 지금 23년도부터 이제 이 여태부터 지금 모은 이 구간대 여기 평단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고점과 저점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외국인의 평단가가 약 16만 원 정도다. 15만에서 15만 원 정도의 중앙값. 그럼 외국인도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최소 2배는 올려야 돼. 2배. 그럼 못해도 최소 가격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럼 외국인이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죽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가까지 끌어올리면은 오히려 여기서 뭐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끌어올리는 동안에 개인들 털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신고가에서 플러스 또 뭐예요? 신고가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신고가 패턴을 만들면 보통 플러스 50% 정도 더 가요. 그럼 대략적으로 45만 원, 약 50만 원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에코프로 목표가 이제 50만 원이 과장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과거부터 패턴을 분석하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했잖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다 털렸잖아요. 털릴 애들은. 그럼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따라 붙느냐? 안 따라 붙어요. 왜? 여기서 물린 이제 개인들이 여기 오면 팔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 물량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신고가까지는 진짜 금방입니다. 특히 이제 최대주주 물량도 지금 보면은 이런 거 포함하면 약 30%는 들고 있다 봐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아까 한 22% 정도 비중 들고 있었죠. 이거 지금 먹기 시작하면서 30%까지 끌어올린다? 그럼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상 시가총액만 크지 60% 물량 잠긴 거라 보면은 거의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상승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더 기대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현재 에코프로가 이 26년도 1월부터 보면은 공매도가 꾸준하게 잔고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잔고가 느니까 엄청나게 이거 그 하락 징조 아니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외국인보다 기관의 확률이 높아요. 보통 우리나라 기관들 입장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섹터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대장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뭘 하게 되냐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이제 현물로 상승에 베팅을 해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때 종목이 순간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가는 건 현물로 베팅하지만 순간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해지가 돼야 되죠. 해지. 그래서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느 정도의 방어를 위해서 이
오히려 이제 공매도와 같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쌓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한 게 뭡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좋다. 왜?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빠르게 상환하기 위해서 쇼커버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오히려 또 주가는 더 상승 탄력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게 코스닥이 최소 1500까지는 갈 거다. 근데 뭐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왜?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견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과거와는 이미 다른 분위기예요. 과거에는 이 구간대를 개인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였어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싸그리 잠근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전의 거래량 이상을 터트리면서 개인들 물량을 빨아제끼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정말 최소가 얼마? 최소가 일단 30이요. 그러니까 전고점 30에서 이게 위아래로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은 무난하게 간다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움직인다. 사실 코스닥이 3,000닥 간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섹터별로 대장주가 있잖아요. 로봇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있고 아니면 최근에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는 또 뭐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겠지만 뭐 알테오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섹터별로 대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로봇 산업에 있어서 최근 또 같이 엮는 게 뭡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 그래서 여기서 대장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에요. 2차 전지가 다시 수급 붙으면은 에코프로가 가지 않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최우선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가는 동안에 내가 에코프로 말고 다른 종목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뭘 사도 상관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들 2차 전지 그럼 에코프로 말고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만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면서 늘 말하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